네,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제 몸이 영상을 올리기 좀 힘든 상태라서 올리지 못했는데 움직임이 좀 크지 않은 그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골프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제가 디테일한 영상을 많이 올렸지만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백스윙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스윙이 되게 큰 동작, 스윙을 크게 해야 되고 아크를 크게 몸도 돌려야 되고 하지만 클럽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작은 손이에요. 손과 손목의 연결 부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손목의 각도가 약간만 변해도 전체적인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 망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백스윙을 할 때 제 손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일단 이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클럽은 대각선으로 잡혀 있죠. 이 클럽은 보통 오른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잡혀 있죠. 이 클럽이 수직으로 잡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 거고, 수평이면 이렇게 일 거예요. 클럽은 그 중간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중간, 이 사선에 대한 감각은 되게 떨어져요. 수평 아니면 수직이 명확하고요. 망치로 못을 박는다고 했을 때 클럽을 이렇게 수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움직임, 수직적인 움직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수평적인 움직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걸 클럽으로 해보면 수평적인 움직임, 수직적인 움직임. 근데 이 대각선으로 잡혀 있으면 제가 이걸 이렇게 수평적인 움직임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요번에는 지금은 수직적인 거였죠. 근데 이렇게 수평으로 잡혀 있다고 또 움직여 볼게요. 보시는 분이 구분이 가시나요? 아마 구분이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들이 어떻게 이걸 손목을 쓰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한 거랑 차이 못 느끼시겠죠? 근데 저는 두 개를 다르게 한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손을 수평적으로 썼고, 한 번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썼고, 한 번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썼어요.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평적인 움직임에 가까워요. 그래서 손목을, 오른손목을 이 손목 부분에 경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게 수직적인 움직임, 이게 수평적인 움직임. 근데 백스윙 때는 이렇게 수평적인 움직임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서서 해보면 완전히 수평이고, 우리가 몸이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또 수평적으로 제가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약간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수직적으로 숙이고 있고 팔도 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백스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저점을 왼쪽에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최저점을.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가파르게 잡고 이렇게 수직적인 힌지를 써서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제가 약간의 움직임만, 힘을 빼고 약간의 움직임만 주면 이 클럽은 바로 땅을 향하겠죠. 이렇게 바로 땅을 향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들었으면 제가 몸을 회전시켜도 이쪽으로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제가 도구를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접힐 수 있는 이렇게 플라스틱 바구니로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손목이겠죠? 손목을 수직적인 경첩을 사용하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건 이렇게 경첩작용을 하는 건데, 손목도 꺾이다 보면 한계가 있죠. 한없이 되질 않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한계를, 꺾이는데 한계를 제가 만든 경첩이에요. 그러면 수직적인 힌지를 올리게 되면 손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손목에 힘을 빼고 몸을 약간만 움직이면 채가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게 바로 떨어지죠. 보세요. 이렇게 올려서 탁 꺾이면 제가 약간의 힘만 주면 바로 손목이 툭 떨어져 버려요. 이게 손목이 여기서 풀린다는 건 캐스팅이고 이쪽이 뒷땅을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캐스팅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수직적인 힌지가 아니라 수평적인 힌지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몸을 움직여도 어때요? 힌지에 변화가 없죠. 다시 이렇게 옆으로 꺾어서 올려놓으면 제가 움직여도 아무 변화가 없죠. 기본적으로 손목에 힘은 빠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힘을 주지 않고 움직여도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 뒤쪽에서는. 근데 제가 수직적인 힌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제가 약간만 이렇게 돼도 떨어지죠. 이게 손목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수직적인 힌지로 올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제가 손목에 힘을 빼고 약간만 이렇게 돼도 이게 손목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수평적인 힌지로 올려보면 이렇게 올라갔죠? 네. 손목 관절이 이거 이상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캐스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오른손으로 예를 들었지만 왼손으로도 같이 잡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백스윙은 손목을 어떻게 쓰는 거에 가깝냐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에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바깥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수직적인 힌지로 써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밀면서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손으로 바깥으로 밀면 이거 수직적인 힌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몸을 살짝만 돌려보면 떨어지죠. 근데 수평적인 힌지로 올라가면 제가 손목에 힘을 빼도 채가 안 떨어져요. 그 안 떨어지면 문제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죠. 이쪽에서는 떨어지면 안 돼요. 뒷땅을 치고 캐스팅이 일어나요. 이쪽에서는 잘 안 떨어지고 그럼 언제 떨어져야 되느냐? 몸의 왼쪽에서 떨어져야 되죠. 제가 수직적으로 올리면 몸을 살짝만 움직이면 툭 떨어지는데 제가 수평적인 힌지로 올렸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떨어지냐? 몸을 회전시키면 떨어져요. 회전시키면 왼쪽으로 떨어져요. 이게 손목에 의해서 최저점이 왼쪽에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손목을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드시면 뒷땅을 치지 않고 정타를 때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수직적으로 올리고 바로 이렇게 원을 만들면 회전을 해주기도 어렵고 뒷땅하고 늘 같이 치게 되고 수평적인 힌지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쪽에서는 아무리 내가 끄집어 내려도 팔이 늘어나지 않는 한 잘 뒷땅이 쳐지지가 않고 언제 떨어지느냐? 몸을 회전시킬 때 왼쪽에 최저점을 만들면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립을 잡고 있을 때 손의 움직임은 이렇게 옆으로 열어주는 거에 가까워요. 수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손으로만 하면 얼리 코킹을 해서 손으로만 하면 지금 이것은 얼리 코킹이나 레이트 코킹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이거는 레이트 코킹으로 이 위쪽에서 힌지를 만들더라도 똑같은 결과예요. 근데 설명하기 쉽도록 얼리 코킹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의 움직임은 이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건 손으로만 하지 말라는 뜻이지 이 방향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옆으로 이렇게 힌지를 쓰면서 대신에 척추각은 우리가 숙여져 있기 때문에 백스윙 할 때 어깨가 이렇게 낮아지죠. 이렇게 되지 않죠. 제가 이렇게 옆으로 쓰면서 어깨를 수평으로 돌리면 이렇게 돼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깨를 떨어뜨려 볼게요. 똑같이 수평적인 힌지를 쓰면서 손은 옆으로 하면서 어깨를 떨어뜨리면 보세요. 제가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팔로 바깥으로 민 게 아니라 똑같이 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손을 안쪽으로 쓰게 되는데, 제가 똑같은 움직임을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기울이고 하면 손의 각도가 변해요. 저는 똑같은 움직임을 한 거예요. 근데 어깨를 낮추니까 이쪽으로 되죠. 이쪽이 아니라 이쪽. 그래서 이것은 프로들이 바깥으로 드는 것 같은 것은 척추각을 지키면서 왼어깨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 움직임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지, 사실상 손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어깨 각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손으로만 바깥으로 미시면 손하고 몸하고 커넥션이 끊어지면서 회전을 잘 할 수가 없고 미스샷을 많이 양산한다는 거죠. 요약하면 손은 옆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문짝을 열듯이 경첩이 서 있는 것처럼, 경첩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손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서 있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왼어깨를 낮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다. 제가 간단히 웨지로 샷을 한번 해보면, 지금 보시는 분이 어떻게 보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손목을 서서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써서 든 거예요. 이걸 이렇게 수직적으로 들지 않고 이렇게. 근데 기울어져 있고 척추각을 지키니까 보기에는 대각선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보시면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감이 오실 거예요. 이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손목을 쓰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이거 왼손도 중요하지만 오른손도 이렇게 수평으로 쓰게끔. 그래서 어드레스 할 때 손목을 이렇게 세우지 않고 이렇게 손목을 낮추죠. 그리고 이 끝 토우 부분이 약간 들리도록 어드레스 해라. 거기 끝에 뭐 500원짜리 동전 하나 들어갈 정도로 들어라 하는 것도, 이걸 수평적으로 힌지를 쓰기 위해서 손을 낮춰 놓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수직적인 걸 쓰게 돼서 그런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레슨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